아저씨, 제가 다시 듣게 해드릴 수 있어요. 5조 원 재산을 가진 대기업 이사 강태준 앞에서 12살 꼬마가 감히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대한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그의 청각을 초등학생이 고친다고 나선 것입니다. 좋아. 내가 나를 다시 듣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2조 5천억을 주겠다. 태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소년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줄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들이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과연 이 어린 소년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오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빗방울이 거대한 회사 건물의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5조 원대 재산을 가진 대기업 이사 강태준은 텅 빈 이사회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3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잃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모두 떠났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에는 오로지 침묵만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 김민주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태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태준 이사가 무능해졌다고, 이제 끝났다고.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전무 서경아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경아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죠. 그날 밤 태준은 혼자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더 외로울 뿐이었으니까요. 이사회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년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남루한 옷차림에 손에는 걸레를 든 채였습니다. 야간 청소를 도우러 온 아이였죠. 소년은 태준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어 뭔가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당연히 들리지 않았죠. 태준은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다가오더니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빛. 동정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소년이 입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또박또박. 태준은 입술을 읽으려 애썼죠. 소리가 안 들리는 건 귀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죠. 이 꼬마가 감히 자신을 놀리는 건가? 3년 동안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못 고친 귀를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태준은 벌떡 일어나 소년을 노려봤습니다. 소년의 어깨를 잡고 문 쪽으로 밀어냈죠. 하지만 소년은 떠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작게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진동 같은, 떨림 같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뭐였지? 착각인가?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 그 미세한 감각이 계속 생각났으니까요. 혹시, 정말 혹시. 복도를 지나가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들 사이를 훑었죠. 그 소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년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사님,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서경아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경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다가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태준은 인사팀을 불렀습니다. 손짓과 메모로 물었죠. 어젯밤 청소하던 아이가 누구냐고. 인사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 아이요? 청소 아주머니 아들인데 엄마 일 도우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할인이라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죠. 그 아이를 내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소년 할인이 태준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태준은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할인이 들어왔을 때 태준은 그 맑은 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무슨 말을 한 거냐? 태준이 메모지에 글을 써서 건넸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메모를 읽더니 고개를 들어 입술을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귀는 살아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한 글씨로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진동을 느끼는 연습이에요. 소리는 다 진동이거든요. 태준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어젯밤 그 미세한 감각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해보겠어. 태준의 입술이 움직였고 할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둘만의 비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매일 저녁 태준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훈련을 시켰죠.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게 했습니다. 태준은 그 진동을 느껴야 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책상을 두드렸을 때 태준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던 거예요. 느껴져. 태준의 입이 떨렸습니다. 할인이 신나서 박수를 쳤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단계는 더 강한 진동이었습니다. 할인은 작은 스피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음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태준은 스피커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인이 볼륨을 점점 높이자.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진동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었습니다. 들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느껴져.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의 존재를 감지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한 꼬마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 대체 누구냐? 할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음악 치료사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아픔이 있었구나.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복도 어딘가에서 석영아 전무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사님이 요즘 이상합니다. 석영아의 사무실에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사무실에 남아서 누구랑 만나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석영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태준이 무능해진 틈을 타서 회사를 장악해왔습니다. 이사직은 명목상일 뿐 실제 경영권은 모두 그녀의 손에 있었죠. 하지만 최근 태준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때 눈빛이 살아있고 결정을 내릴 때도 예전의 카리스마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석영아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태준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다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조사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석영아의 명령에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청소 아줌마 아들입니다. 12살 꼬마인데 매일 저녁 이사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꼬마? 석영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맹소를 띄었죠. 그 꼬마가 뭘 한다는 거야?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훈련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석영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태준이 변하고 있는 게 그 꼬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그 모자를 조사해. 약점을 찾아. 네, 전무님. 그날 밤 할인과 엄마는 갑자기 경비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당신들 청소는 언제 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요? 경비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죠. 죄송합니다. 아이가 혼자 있을 곳이 없어서. 할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마시오.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오. 다음에 또 데려오면 해고입니다. 할인 엄마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다음 날 태주는 할인이 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직접 청소하는 곳으로 가서 할인 엄마를 찾았어요. 할인이는 어디 있습니까? 태준이 메모를 건넸습니다. 할인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경비팀에서 더 이상 데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지시한 건지 뻔했죠. 그는 즉시 경비팀장을 불렀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태준의 메모에 경비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전무님께서.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경하였구나. 하지만 태준은 아직 약했습니다. 서경하의 권력에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죠. 3년 동안 그녀가 쌓아온 세력은 너무 컸습니다. 태준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할인 엄마에게 메모를 건넸어요. 퇴근 후에 할인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오세요. 거기서 계속하겠습니다. 할인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훈련 장소는 태준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할인과 엄마가 들어섰을 때 둘은 압도당했죠. 우와, 진짜 크다. 할인이 감탄했습니다.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크지만 외로운 집입니다.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할인 엄마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그만두시오. 이유도 묻지 마시오. 회사 방침입니다. 할인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으면 할인이와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태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서경아가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는 서경아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 할인 엄마를 해고했습니까? 태준의 메모를 본 서경아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인사는 제 권한입니다. 의사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니죠. 그녀의 입술을 읽은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발. 그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다니요? 그저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을 뿐인데요. 서경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사님. 태준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약하다는 것을, 서경아의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태준은 할인과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인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서경아는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아저씨, 제가 다시 듣게 해드릴 수 있어요. 5조 원 재산을 가진 대기업 이사 강태준 앞에서 12살 꼬마가 감히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대한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그의 청각을 초등학생이 고친다고 나선 것입니다. 좋아. 내가 나를 다시 듣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2조 5천억을 주겠다. 태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소년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줄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들이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과연 이 어린 소년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오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빗방울이 거대한 회사 건물의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5조 원대 재산을 가진 대기업 이사 강태준은 텅 빈 이사회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3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잃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모두 떠났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에는 오로지 침묵만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 김민주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태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태준 이사가 무능해졌다고, 이제 끝났다고.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전무 서경아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경아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죠. 그날 밤 태준은 혼자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더 외로울 뿐이었으니까요. 이사회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년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남루한 옷차림에 손에는 걸레를 든 채였습니다. 야간 청소를 도우러 온 아이였죠. 소년은 태준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어 뭔가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당연히 들리지 않았죠. 태준은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다가오더니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빛, 동정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소년이 입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또박또박. 태준은 입술을 읽으려 애썼죠. 소리가 안 들리는 건 귀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죠. 이 꼬마가 감히 자신을 놀리는 건가? 3년 동안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못 고친 귀를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태준은 벌떡 일어나 소년을 노려봤습니다. 소년의 어깨를 잡고 문 쪽으로 밀어냈죠. 하지만 소년은 떠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작게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진동 같은, 떨림 같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뭐였지? 착각인가?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 그 미세한 감각이 계속 생각났으니까요. 혹시, 정말 혹시. 복도를 지나가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들 사이를 훑었죠. 그 소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년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사님,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서경아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경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다가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태준은 인사팀을 불렀습니다. 손짓과 메모로 물었죠. 어젯밤 청소하던 아이가 누구냐고. 인사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 아이요? 청소 아주머니 아들인데 엄마 일 도우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할인이라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죠. 그 아이를 내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소년 할인이 태준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태준은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할인이 들어왔을 때 태준은 그 맑은 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무슨 말을 한 거냐? 태준이 메모지에 글을 써서 건넸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메모를 읽더니 고개를 들어 입술을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귀는 살아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한 글씨로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진동을 느끼는 연습이에요. 소리는 다 진동이거든요. 태준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어젯밤 그 미세한 감각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해보겠어. 태준의 입술이 움직였고 할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둘만의 비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매일 저녁 태준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훈련을 시켰죠.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게 했습니다. 태준은 그 진동을 느껴야 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책상을 두드렸을 때 태준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던 거예요. 느껴져. 태준의 입이 떨렸습니다. 할인이 신나서 박수를 쳤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단계는 더 강한 진동이었습니다. 할인은 작은 스피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음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태준은 스피커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인이 볼륨을 점점 높이자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진동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었습니다. 들려요? 아니, 들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느껴져.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의 존재를 감지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한 꼬마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 대체 누구냐? 할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음악 치료사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아픔이 있었구나.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복도 어딘가에서 석영아, 전무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사님이 요즘 이상합니다. 석영아의 사무실에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사무실에 남아서 누구랑 만나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석영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태준이 무능해진 틈을 타서 회사를 장악해왔습니다. 이사직은 명목상일 뿐 실제 경영권은 모두 그녀의 손에 있었죠. 하지만 최근 태준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때 눈빛이 살아있고 결정을 내릴 때도 예전의 카리스마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석영아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태준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다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조사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석영아의 명령에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청소 아줌마 아들입니다. 12살 꼬마인데 매일 저녁 이사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꼬마? 석영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맹소를 띄었죠. 그 꼬마가 뭘 한다는 거야?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훈련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석영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태준이 변하고 있는 게 그 꼬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그 모자를 조사해. 약점을 찾아. 네, 전무님. 그날 밤 할인과 엄마는 갑자기 경비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당신들 청소는 언제 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요? 경비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죠. 죄송합니다. 아이가 혼자 있을 곳이 없어서. 할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마시오.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오. 다음에 또 데려오면 해고입니다. 할인 엄마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다음 날 태준은 할인이 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직접 청소하는 곳으로 가서 할인 엄마를 찾았어요. 할인이는 어디 있습니까? 태준이 메모를 건넸습니다. 할인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경비팀에서 더 이상 데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지시한 건지 뻔했죠. 그는 즉시 경비팀장을 불렀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태준의 메모에 경비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전무님께서.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석영아였구나. 하지만 태준은 아직 약했습니다. 석영아의 권력에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죠. 3년 동안 그녀가 쌓아온 세력은 너무 컸습니다. 태준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할인 엄마에게 메모를 건넸어요. 퇴근 후에 할인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오세요. 거기서 계속하겠습니다. 할인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훈련 장소는 태준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할인과 엄마가 들어섰을 때 둘은 압도당했죠. 우와, 진짜 크다. 할인이 감탄했습니다.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크지만 외로운 집입니다.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영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할인 엄마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그만두시오. 이유도 묻지 마시오. 회사 방침입니다.
할인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으면 할인이와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태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석영아가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는 석영아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 할인 엄마를 해고했습니까? 태준의 메모를 본 석영아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인사는 제 권한입니다. 이사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니죠. 그녀의 입술을 읽은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발. 그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다니요? 그저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을 뿐인데요. 석영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사님. 태주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약하다는 것을, 석영아의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태주는 할인과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인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석영아는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막 사과거 사고의 단서. 훈련이 계속될수록 태준의 청각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큰 소리의 진동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완전히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진동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훈련 중이었습니다. 할인이 큰 북을 가져와서 쿵쿵 두드렸어요. 태주는 북 앞에 앉아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진동, 그리고 갑자기 태준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백미러에 비친 밝은 헤드라이트.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비정상적으로.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할인과 엄마가 놀라서 달려왔죠. 이사님, 괜찮으세요?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기억이요? 사고 당시 뒤에서 차가.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흐릿했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해진 거였죠.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일부러. 할인과 엄마가 경악했습니다. 일부러요? 그럼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왜? 태준은 3년 전 상황을 되돌아봤습니다. 사고 직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어요. 아저씨,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할인이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그 사고. 누가 그랬는지 찾아야 해요. 태준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찾지? 증거도 없고 기억도 흐릿한데. 할인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귀가 돌아오면 기억도 더 또렷해질 거예요. 아빠가 그랬어요.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비서 김민주를 불렀습니다. 3년 전 사고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오세요. 메모를 본 김민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고 서류요? 왜 갑자기?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서류들이 도착했습니다. 사고 보고서, 경찰 조서, 보험 서류, 병원 기록. 태준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고 현장 사진에는 분명히 2대의 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단독 사고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보고서를 조작한 겁니다. 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뒷차의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완전히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몇 글자는 보였습니다. 태준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 번호판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은 문자로 내용을 받았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차는 회사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그 차를 사용한 사람은 서경아 전무였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서경아가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경아가 왜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지, 왜 할인 모자를 쫓아내려 하는지, 그녀가 모든 것의 배후였던 겁니다. 그날 밤 태준은 할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할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아저씨, 위험해요. 그 사람이 다시. 알아. 하지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태준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복수하려고 듣는 귀는 다시 깨어나지 않아요. 할인의 말에 태준이 멈칫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고 아저씨 마음부터 치유해야 해요. 그래야 완전히 들을 수 있어요. 태준은 할인의 맑은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한 겁니다. 며칠 후 태준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비서였던 박지훈이었죠. 사고 이후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은 괴로워 보였어요. 태준은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박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태준이 입술을 읽을 수 있도록. 3년 전 그 사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서경아 전무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무님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일정을 알려달라고. 그날 어디로 가는지, 언제 출발하는지.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업무상 필요한 줄 알았죠. 하지만 사고가 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협박을 받았습니다. 전무님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입을 열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박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양심이. 태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죠. 증거가 있습니까? 네. 당시 전무님과 나눈 문자, 통화 녹음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지훈이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더? 전무님이 3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총 500억 원. 그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태준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지금 주는 겁니까? 박지훈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님이 변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한 것뿐입니다. 박지훈이 떠나고 나서 태준은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내용, 통화 녹음, 자금 횡령 증거.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경아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태준이 무능해진 틈을 타서 회사를 장악하고 돈을 빼돌린 것.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준은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할인이 태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아직 완전히 들리지 않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에요. 완전히 들려야 해요. 그래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할인의 말에 태준이 멈칫했습니다. 마지막 훈련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훈련. 뭔데? 할인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용서요. 용서, 네. 아저씨가 서경아, 아줌마를 용서해야 해요. 그래야 마음에 막힌 곳이 완전히 열려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날 죽이려 한 사람을 용서해? 할인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미움이 아저씨를 가두고 있어요.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용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서경아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회의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죠. 뭔가 알아낸 게 분명했습니다. 서경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날 밤 서경아는 수상한 남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꼬마와 엄마를 해치우세요. 얼마나 심하게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하지만 죽이지는 마세요. 너무 티가 나니까.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할인과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갑자기 검은 차가 나타났어요. 할인. 엄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둘을 공격했죠. 할인 엄마는 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무자비했어요. 몇 분 후 둘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태주는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할인과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 태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부인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입니다. 아이는 팔이 부러졌고요.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대체 누가?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서경아였습니다. 태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몸에 깁스를 한 채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할인을 지키지 못한 거였죠.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경아.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찾으시는 것 같아요. 태준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저씨. 할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태준은 할인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할인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할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용서해야 해요. 그래야 완전히 들을 수 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할인이 미소를 지으려 애했습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태준은 할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를 할 것인가, 용서를 할 것인가. 하지만 할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용서해야 완전히 들을 수 있다고.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할인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일주일 후 태준은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이사진과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서경아도 당연히 참석했죠. 그녀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듯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첫 번째 자료는 3년 전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태준이 회의에서 말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3년 전 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차, 조작된 보고서, 모든 증거들을. 서경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박지훈의 증언, 문자 내용, 통화 녹음.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은. 태준이 서경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경아 전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경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도 없이. 증거는 충분합니다. 태준이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횡령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전무님은 제가 무능해진 틈을 타서 3년 동안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서경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서경아 씨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경아가 비틀거렸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죠. 한도윤, 내가 없으면 당신도 끝이야. 서경아의 마지막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미움이 당신을 망쳤지만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서경아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태준의 귀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 사람들의 숨소리,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들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선명하게 3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였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인아.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할인과 엄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태준은 둘을 자신의 집으로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태준의 말에 할인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불러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이제 완전히 들리죠? 그래. 모든 소리가 들려. 내 덕분이야. 태준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인, 기억나니? 내가 약속했던 것.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게 최고예요. 태준이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야. 재산 절반, 2조 5천억. 할인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필요 없어요. 그래. 돈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 태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약속은 그게 아니었어. 재산 절반이 아니라. 태준이 할인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어. 할인과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야. 진짜 가족. 할인이 태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저씨, 정말요, 정말이야. 태준이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할인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안겼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물이 따라지는 소리,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태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싶어.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음악을. 그리고 너희 웃음소리도 매일 듣고 싶고.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랜만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저택에 울려 퍼졌죠. 할인과 엄마는 태준이 눈을 감고 음악에 젖어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듯이.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태준 이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년 할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 놓지 못한 미움. 그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마비시키는 것인지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행복하세요.